역사 2.0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유목민족의 몽골 제국 그리고 중국의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골 제국 그리고 몽골 제국의 부분 집합에 속해 있는 원나라를 함께 우선 1번에서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들은 유목민족의 역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중국사에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면 몽골 제국과 원나라의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놨는데요. 원나라는 몽골 제국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하는 점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몽골 제국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몽골 제국의 최고 우두머리 지배자였던 칸, 한자말로는 가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또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우선 몽골 제국의 여러 발전 모습을 각 칸별로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칭기스 칸입니다. 13세기 초 테무친이라고 하는 인물이 몽골 부족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테무친은 몽골 전체의 칸으로 추대되는데 이 인물이 바로 칭기스 칸이 된 것이죠. 칭기스 칸은 적극적인 대외 정복 전쟁에 나섰습니다. 서하를 공격하여 조공을 받았고요. 여진족의 금나라를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호라이즌 왕국을 점령하고 비단길을 장악하면서 동서교류의 물꼬를 트기도 하였습니다. 칭기스칸이 사망한 이후 몽골 제국은 서하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서하의 멸망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9번 학습지에서 한번 했던 내용이니까 서로 연결해서 공부해 두길 바랍니다. 자, 칭기스칸 이후 오고타이 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고타이 칸 시절에도 몽골 제국은 적극적인 대외 원정 전쟁에 나섰습니다. 고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금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때 몽골이 금나라를 멸망시킬 때 남송과 힘을 합쳤다라는 얘기도 8번 학습지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나라를 멸망시킨 이후 몽골은 남송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가 오고타이 칸이었죠. 오고타이 칸 이후 몽골은 대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쩐 왕조를 공격하였습니다. 쩐 시들이 왕위를 계속 이기고 있다라고 해서 쩐 왕조입니다. 베트남의 쩐 왕조를 공격하지만은 이때 쩐 흥다가 이끄는 대월군의 반격에 막혀서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이를 1차 대월 원정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1차 쩐 원정, 쩐 왕조 원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후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메모해 주시고요. 자, 쿠빌라이 칸 위에 이꼴 원세조 그리고 밑에 고일 남일 쩐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내용 설명하겠습니다. 쿠빌라이 칸 시절 몽골은 고려를 드디어 복속시켰습니다. 고려가 오랜 기간에 걸친 몽골과의 항전을 끝내고 이제 원나라 몽골에게 항복을 선언하였던 것이죠. 이후 쿠빌라이 칸은 몽골 제국의 일부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를 원나라라고 부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쿠빌라이 칸 때부터 중국식 황제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때 쿠빌라이 칸에게 붙었던 중국식 황제 명칭이 바로 원세조인 것입니다. 이후 쿠빌라이 칸 원세조는 오늘날의 베이징인 대도로 수도를 옮기기도 합니다. 고려를 복속시킴으로써 한반도에까지 영향력을 뻗은 몽골, 이제 바다 건너 일본을 공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기마병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이들은 수전, 해전에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고려군을 동원하여 일본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몽연합군이 1274년 1차 일본 원정을 떠나게 되지만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한편 오랜 기간 남송을 공격했던 몽골, 드디어 쿠빌라이 칸 시절 1279년 남송이 멸망합니다. 남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 전체를 차지한 원나라, 다시 한번 일본 원정을 꿈꿉니다. 이리하여 고려군,
몽골군 그리고 강남군, 강남군이란 옛 남송의 군대를 말합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진 일본 원정군 1281년 2차 일본 원정을 떠나지만 갑작스러운 태풍으로 인해서 2차 일본 원정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구빌라이 칸은 남쪽으로도 서남쪽으로도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하려 시도하였습니다. 베트남 대월의 쩌낭조를 다시 한번 공격합니다. 1284년, 1287년 각각 쩌낭조를 공격하는데요. 이를 각각 2차, 3차 대월 원정, 쩌낭조 원정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이때도 쩐흥다오가 이끄는 대월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쩌낭조는 1차, 2차, 3차에 걸친 몽골 원나라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워낙 국력의 차이, 나라 힘의 차이가 컸기 때문에 쩌낭조는 이후 몽골의 조공을 바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쿠빌라이 칸을 이야기하면서 고일 남일 쩐쩐이라고 하나 판서를 해놨었죠. 고려 복속, 일본 원정, 남송 정벌, 일본 원정, 쩐원정, 쩐원정을 줄여서 고일남일쩐쩐이라고 부릅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공부하기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몽골 제국의 전성기 지도 모습입니다. 자, 짙은 색과 옅은 색의 전체 영역이 몽골 제국 전체의 지도, 그리고 황토빛으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원나라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쿠빌라이 칸 시절부터 원나라라고 불렸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몽골의 쩐왕조 원정 대월의 위치도 대략적으로 눈으로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한편 동아시아 각 나라는 몽골의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고유한 민족 의식이 발달하였습니다. 이 민족 의식 발달의 모습을 고려, 일본, 베트남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고려의 경우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의 역사책을 편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역사책은 공통적으로 단군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단군을 시조로 하는 역사관이 고려에 등장하면서 우리는 고려인이다 라고 하는 민족의식이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신국 사상이 확산되었습니다. 우리 일본은 신의 보호를 받는 나라다 라는 믿음을 말하는데요. 특히 2차 일본 원정의 과정에서 여몽연합군과 강남군이 태풍으로 인해서 일본 원정에 실패했던 경험, 이것을 일본인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이 태풍은 신이 보낸 바람이다. 가미카제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 몽골의 1차 침입을 막아낸 이후 대월사기라고 불리는 역사책을 편찬함으로써 스스로의 민족의식을 다졌습니다. 몽골의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발달했던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의식 발달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니까 각 나라별로 그 내용을 구분짓고 이를 몽골의 침략과도 연결지어서 설명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몽골 제국 시기 이루어졌던 국제 교류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몽골 제국은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전체를 장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양과 서양 간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자,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이라는 개념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통해서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삼색 형광펜을 준비해 주시고요. 학습지에 있는 지도에서 오른쪽 위 지도, 뒷바닥입니다. 뒷바닥 오른쪽 위의 지도를 살펴봐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황색의 초원길, 보라색의 사막길, 빨간색의 바닷길 각각 여러분들의 형광펜으로 그 색을 구분하여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초원길은 몽골고원 일대에 풀이 넓게 펼쳐진 초원 일대를 말을 타고 달릴 수 있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막길은 둔황에서 서쪽으로 뻗어 있는 타클라막한 사막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그 일대를 낙타 등을 타고 왕복하는 길을 말합니다. 사막을 왕복했죠. 그리고 이 사막을 통한 왕복 과정에서 동양의 비단이 주로 팔렸다고 하여 이래서 비단길이라고도 부릅니다. 바닷길은 바다를 통해서 동서해안을 넘나드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몽골은
동아시아로부터 동유럽까지 동서에 걸친 넓은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넓은 제국 속에서 초원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사막을 통해서 여러 인물들 간의 적극적인 무역 교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몽골 제국 시기 국제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역참제입니다. 몽골은 제국 전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참이라고 하는 간단한 숙박시설 그리고 말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참을 통해서 동서를 오가는 인물들은 말을 계속해서 갈아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동서 교역을 안정적으로 진행했고 이 과정 속에서 초원길과 비단길이 발달하였습니다. 역참을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입니다. 이 통행증을 제시하고 말을 갈아탈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박사입니다. 해외 무역선을 관리하는 기관, 주로 항구 도시였던 항저우, 취안저우 등에 설치되었고 이 시박사는 고려, 일본, 대월을 연결하고 유럽까지 발달되어 있는 바닷길을 관리하였습니다. 교초는 쿠빌라이 칸 때 발행되었던 단일 지폐입니다. 이 교초는 국제화폐였던 은과도 교환이 가능하였고 이 교초를 통해서 동서 간의 무역, 경제적인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교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서 교류의 과정 속에서 문물을 서로 전파했습니다. 서아시아에 발달하고 있는 천문학, 역법, 수학, 지도학 등이 동아시아에 소개가 되고 원나라에서는 이 서아시아의 천문학이나 역법을 바탕으로 수시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또한 혼일강리 역대국도라고 하는 지도를 만들고 칠정사안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발명하였던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서아시아와 유럽으로 전파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강성하게 발달했던 원나라도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백령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농민들의 반란, 그리고 머리에 붉은 수건을 두른 홍건적이라고 하는 도적대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원나라의 힘은 크게 쇠퇴하였고 이런 여러 반란들 과정에서 홍건적 출신이었던 주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원나라의 수도였던 대도, 오늘날의 베이징을 점령하고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나게 됩니다. 이리하여 주원장은 1368년 명나라라고 하는 국가를 건국하게 되고 주원장은 스스로 명나라 태조가 되었죠. 그리고 홍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하여서 이 인물을 홍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나라는 난징에 새롭게 수도를 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건국되는 과정을 원명교체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명교체기 시절 10번 학습지 공민왕의 개혁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0번 학습지를 공부할 때 서로 연결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명교체기를 거쳐서 새롭게 등장한 중국 대륙의 국가 명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명나라가 건국된 직후 두 황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두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황제였던 홍무제입니다. 홍무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홍무제는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였습니다. 약 100년에 가까운 시절 동안 중국 대륙 전체가 몽골의 지배를 받았었죠. 이 과정 속에서 남아있는 몽골의 풍습을 금지하고 과거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과거제도란 시험을 쳐서 관리를 뽑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국의 학문인 성리학을 중시하면서 한족 중국인들의 문화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성리학에 대한 내용은 13번 학습지에서 추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명교체기를 거치면서 어지러웠던 향촌, 시골의 질서를 정비하고 해금정책, 바다를 통한 무역을 통제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사무역 통제정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해금정책을 통한 사무역 통제 또한 17번 학습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홍무제는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는 독재 체제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 3대 황제인 영락제입니다. 영락제는 기존 명나라의 수도였던 난징에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난징에서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긴 영락제는 이후 적극적인 대외 원정에 나서게 되는데요. 1414년에는 북쪽으로 쫓겨나 있던 몽골을 다시 한번 공격하기도 하고 1405년부터 33년까지는 정화라고 하는 인물에게 많은 배와 병사를 쥐어주고 해외 원정을 나가도록 합니다. 정화가 많은 배를 이끌고 대규모 원정을 떠났던 이를 정화의 원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외에도 베트남, 대월에 대한 공격, 원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학습 뒷면을 보면 명나라 전성기 정화의 원정이 이루어진 경로, 항로를 표시해 놓은 지도가 있습니다. 명나라 영락제의 명을 받고 정화가 대규모 선단, 배를 이끌고 여러 해외 원정을 떠나면서 명나라의 세력을 넓히는 데 힘썼다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화의 원정을 거치면서 명의 힘은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세력을 성장시킨 명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조공을 요구하게 되고 이후 주변의 조선, 일본, 대월, 류큐 등의 나라와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조공 책봉 관계에 대한 내용은 17번에서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고요. 명나라 이후의 역사는 14번 학습지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